우리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생일을 조용히 넘긴 이유를 조그만 케이크 하나라도 들고 가볼까 망설이다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냥 집에 있었던 그 마음을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애 키우는 며느리 입장도 있겠지. 조심해야지. 나 때문에 분위기 흐려지면 안 돼.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주 생일인데 엄마 같이 와서 식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만 말했죠.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생일뿐 아니라 무릎이 아픈 것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아무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했고 입안에 뭐가 생겨도 밥맛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괜히 미안해서 숨죽이고 지냈고 아들이 바빠 보이면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결국 말 못하고 넘긴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일상을 말하지 않게 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어지간한 말은 다 삼켜야 조용히 넘어간다는 걸 수없이 겪으면서 배워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자주 상처받았기에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된 겁니다.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오는 묵묵함이나 싸늘한 공기가 무서워서 그래도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 나이에 내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노년기 정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3명 중 1명은 가족과 대화할 때 위축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침묵 속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나도 그래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지운 채 조용히 살아가는 어른들. 그분들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언제부터 왜 이런 거리를 두게 된 걸까요?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말조차 못 꺼내게 되는 그 지점. 그것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그 얘긴 좀 나중에 하자. 아,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짧은 대답, 무심한 반응.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넘기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눈치를 보다 입을 다물게 되죠. 상대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한두 마디가 말문을 막는 단절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이사 이상의 변화입니다. 생활 습관도 말투도 공간도 전부 조심스럽게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 손님 같은 생활이 됩니다. 같이 살자며 문을 열어줬지만 그 안에서 어른은 점점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침묵하는 존재가 됩니다. 서울복지재단의 2024년 고령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 중인 65세 이상 노인의 42.3%가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또는 사위와 함께 사는 경우 그 비율은 57.1%로 높아집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삶의 풍경입니다. 말을 꺼내지 않게 된 순간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작은 단절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더라. 따뜻한 말 한마디,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없으니까 점점 마음도 접게 되더라.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엄마가 말 꺼내려다 멈추던 모습,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그 표정. 그 조용한 침묵은 그저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부터 부서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에는 반응하면서 사소한 순간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순간이
바로 관계의 줄을 끊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기억나지 않을 그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몇 년이 지나도 떠오르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상처를 안고서도 좋은 부모라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을 막고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자식 먼저 생각하고 살아온 부모들은 나중에 함께 살게 되었을 때조차도 자식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불편할까봐,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아픈데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 부부가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립니다. 나는 괜찮아가 입에 붙은 말이 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겨우 안도의 눈물을 삼키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 중인 노인의 58.7%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참고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후반부터 70대 여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오랜 시간 내면화된 부모는 그래야 한다는 문화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억압이 쌓이다 보면 결국 정서적인 고립, 우울감, 심할 경우에는 분노로 뒤바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복지관 상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들어 자녀와 사는 게 더 힘들다는 노인의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72세 어머니가 자식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이 독감에 걸려도 아직 아이 밥은 안 했냐는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졌고 그날 이후로 깊은 우울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뭘 바라고 사는 건 아니었는데 그저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면 이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그 믿음이 오히려 그분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고도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모니까라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누군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란 모든 걸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살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하루를 공유하는데도 말수는 줄어들고 표정은 굳어갑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사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동거였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이란 건 다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주 부딪히고 아주 사소한 생활 방식 하나가 쌓이면 감정의 꼴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1인 가구나 부부 중심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진 세대와 공동체 문화에 익숙한 부모 세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TV 소리 하나, 집안 정리 방식, 식사 시간처럼 사소한 것들도 반복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고령사회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 중인 고령자의 62.1%가 심리적으로 외롭다고 응답했고 그중 상당수가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는 관계.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따로 떨어진 느낌. 그게 바로 지금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집에 들어올 땐 내 발걸음 소리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애기 재우는데 방해될까 봐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같이 살면 더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더 외로운 건 왜일까요? 이건 단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같이 산다는 건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간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감정은 나누지 못한 채 같이 있음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살아서 좋은 점이 뭐냐는 질문에
부모도 자식도 대답을 망설이는 세상. 이 현실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는 쌓이고 그 오해는 곧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뿐인데 애는 요즘 누가 가족끼리 매일 저녁을 같이 먹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제는 그런 것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지 포기의 표현이 아니라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자녀와의 대화가 하루 10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손에 꼽을 만큼 짧은 현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그냥 참고 넘어가자.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 채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꼭 대단한 감정을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했어. 이 반찬 맛있네. 나도 같이 TV 보고 싶어. 이런 사소한 한마디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줄이 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한 고령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응답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말을 하고 나니 숨이 좀 트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저 혼자 힘든 줄로만 알았는데 말을 하고 나서야 상대도 힘들었다는 걸, 서로가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말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든 서운함이든 기대든 서툴러도 꺼내야 전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한마디가 서로를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말 한마디였을 수 있지만 나에겐 그게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그 하루하루가 결국 나를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그 누구의 감사도 아니었고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대가뿐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덜 싸우고 덜 불편하고 그래야 가족이 유지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참는 동안 가족은 더 편해졌고 나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참는다는 건 그냥 말 안 하고 넘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다는 건 그만큼 나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일입니다. 나를 지우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참아야지라는 말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옳은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와 불면증을 겪는 비율이 45%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족 내 갈등을 겪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해 생긴 증상으로 보고됐습니다. 상담 현장에선 오랜 기간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참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어르신 세대에서는 참는 법은 배웠지만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안에서 썩고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68세 여성 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육아를 돕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해 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툭툭 던져도 아들이 퇴근 후 말없이 방에 들어가도 가족 모두가 식사 시간에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봐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몫만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심각한 고혈압과 우울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제야 씨는 눈물을 쏟으며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우울감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하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조차도요. 참으면 편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편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아닌 주변 사람에게 편해지는 구조입니다. 나만 참고 나만 견디고 나만 아프게 되는 이 구조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관계도 나 자신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아야 할 때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와서 뭘 말해? 괜히 분위기만 깨지. 하지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다 알 거라 믿지만 가족이라서 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기대는 왜 몰라주냐는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곧 쌓인 감정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가까운 데라도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가 멀어진 가족관계의 단초를 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아직 이 가족 안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서로의 경계를 다시 조율할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는 참 오래도록 참고 양보하고 마음을 잡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인 줄 알았고 가족을 위하는 길인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족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회복됩니다. 보호받고 싶다는 감정도 기대하고 있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나도 좀 기대고 싶다. 나도 대접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한 표현이 가족 간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입니다. 늘 아이들 먼저, 남편 먼저, 가족 전체를 먼저 챙기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보는 일.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색하더라도 떨리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엔 산책 좀 가고 싶어. 손주 생일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사소한 말들이 곧 나를 찾는 말이 됩니다. 말할 용기는 내 삶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걸 되찾는 순간부터 가족관계도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참고 있었다면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말해야 관계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많이 감췄으니까요. 이제는 그걸 조금씩 꺼내놓을 시간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많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침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단 그 첫마디를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일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고 싶다면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도 좀 힘들었어. 이제는 내 얘기도 들어줘. 그 한마디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고 견디는 역할만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다면 이야기를 꺼내는 그 첫걸음, 혼자 두렵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할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 있는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 말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가족 안으로 데려올 겁니다.